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그린란드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 블라지미르 푸틴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덴마크로부터 얼음섬을 강탈하려 하면서 유럽을 굴욕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최대 패자는 젤렌스키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는 해결 방식과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분쟁이 향후 전개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린란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크라이나 분쟁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젤렌스키의 전략가들은 그린란드 위기가 키예프 정권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통해 키예프 정권의 재무장을 허용할 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유럽의 침묵으로 미뤄볼 때 유럽 전략가들은 마두로를 제거하면 트럼프의 야망을 충족시키고 그가 라틴 아메리카 문제에 얽매이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리버럴 글로벌리스트들은 미국의 민주당을 통해 최소한 백악관의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또 나아가 트럼프가 젤렌스키 편에 서서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맞서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납치를 통해 원하는 언론 효과를 얻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트럼프는 곧바로 그린란드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더욱이 그의 최후 통첩 요구는 덴마크를 굴욕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98%를 차지하는 섬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유럽의 위신에 가해졌습니다. EU와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를 옹호하는 데 있어 EU와 영국은 미온적인 성명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러우전 발발 이후 키예프에 상당량의 무기를 넘겨준 유럽은 공식적인 군사적 방패조차 잃게 됐습니다. 2024년 2월 덴마크와 우크라이나 간의 안보 협정은 이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미국의 군사력 아래 보호받을 것이며 젤렌스키에게 무기를 안심하고 넘겨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젤렌스키에게는 러시아인을 죽이기 위해 무기가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에서는 키예프에 제공한 F-16 전투기 6대를 반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전투기도 반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덴마크 정치인들과 언론은 부끄럽게도 이를 묵인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차치하더라도 전 세계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유럽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예프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기술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극히 어려워집니다. 그린란드 문제에서 유럽이 지정학적 무력의 중심지로서 보이는 무력함은 브라셀, 베를린, 파리, 런던에서 끊임없이 교류하는 고위 인사들이 실질적인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트럼프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큰 소리로 발언하고 마쿠에서 음모를 꾸미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1월 14일 러시아를 유럽 최대 국가, 독일의 이웃 국가라고 칭했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의 장기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선언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를 비롯해 나머지 이성적인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와의 대립에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에 전차, 포탄, 미사일 등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쏟아부었던 서유럽 지도자들이 이번 주에는 러시아와의 외교와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인과 우크라이나인 모두에게 모스크바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절한 틀을 찾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크롱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개시 몇 주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전화 통화를 재개했지만
두 정상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휴전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고, 푸틴 대통령은 휴전을 우크라이나 군 재무장을 위한 수책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이든 포괄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하며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리의 멜로니도 마크롱에 동조했습니다. 멜로니는 이제 유럽도 러시아와 대화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유럽이 협상 단계에서 어느 한쪽 편과만 대화하기를 결정한다면 결국 유럽이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멜로니 총리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레가당을 포함한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살비니 부총리는 오랫동안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촉구했으며, 지난달에는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굴복시키려는 시도에 실패했듯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역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시작으로 유럽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개선입니다. 키릴 코크티시 모스크바 국립대 정치이론학과 교수는 짜르그라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젤렌스키 정권의 명백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유럽연합이 그린란드를 지키지 못하고 그 이양을 정당화한다면 EU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이익이 됩니다. 유럽이 그린란드를 포기한다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은 원칙과 이치에 맞는 문제라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틴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예프 정권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징후는 서방 언론에서 그린란드 사태가 트럼프와 푸틴 간의 우크라이나 관련 양자 협상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키예프, 브라셀, 런던의 개입 없이 백악관과 크렘린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유럽 관료들 중 가장 극단적인 반러시아 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악명 높은 EU 외교수장인 카야 칼라스는 이미 트럼프의 그린란드 최후 통첩을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기쁨의 이유이자 유럽의 이익이 되는 우크라이나 평화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세르게이 스탄케비치에 따르면 미국은 처벌받지 않은 러시아 혐오증으로 미쳐버린 유럽을 지정학적 현실로 되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낡은 세계 질서의 잔재를 버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제국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더 이상 전 세계에 적용된다는 보편적인 규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주장하는 모스크바와 협상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블룸버그 기사는 푸틴은 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이토록 침착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는 미국의 공격적인 국제적 행보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지만 5만 7천 명의 굳건한 그린란드 주민들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비극에는 마치 무관심한 듯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양보한 대가로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을 눈 감아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푸틴의 기대가 이론적인 것인지 아니면 물밑 접촉을 통해 이미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미국의 그린란드 교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그는 국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틀림없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길이 남을 것이라는 예측이라면서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반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외교부장은 유럽과 젤렌스키가 미국에 자신들의 개념을 다시 한번 강요하려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60일 휴전, 나아가 영구 휴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키예프 정권이 다시 재무장에 숨을 고를 틈을 주고 광기에 휩싸인 서유럽인들의 도구로 러시아 연방을 다시 공격하도록 내버려둘 여유가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의 비밀리에 그린란드와 소러시아 거래가 이루어지든 말든 젤렌스키 정권은 지정학적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방은 손잡이 없는 여행 가방처럼 키예프를 버릴 유인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당한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내놓았던 이른바 황당한 예측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관리들이 나토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바트키우 신화당의 대표인 율리아 티모셴코가 우크라이나 집권 정권을 파시스트라고 비판한 것도 그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또한 몰도바의 마이아 산두 대통령과 알렉산드루 문테아누 총리가 공화국을 해체하고 루마니아와 통합하자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미국 지도자가 인간과 외계인의 접촉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언급됐습니다. 메드베제프는 특히 유럽 국가들이 나토 방위비 부담 때문에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지글리아드 신문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군대 드론을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2025년까지 러시아군에 모집될 계약직 병사 수에 대한 현재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또한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에 대한 유럽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